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동사를 이제 여러 가지 배웠겠지만 동사가 종류가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이제 조동사로 나눠져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동사를 나눠서 배웁니다. 자, 그 중에서 조동사라는 것을 오늘 조금 복습해 볼 건데요. 조동사의 이 조는 도와주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의미를 추가하고 의미를 더하는 걸 조동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조동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조동사는 동사 원형의 앞에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동사는 연달아서 두 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조동사는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특징을 계속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는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의 조동사의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어떤 뜻의 조동사를 써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단어라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문장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는지를 늘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조동사가 뭘까요? 그렇죠. can입니다. 자, can은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능력입니다. 즉, 현재의 능력을 말하는 경우라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예요. 자, 이때는 주어의 모양과 상관없이 항상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고요. 그리고 얘랑 뜻은 같은데 조동사는 아니에요. can이랑 뜻이 같은데 조동사는 아닌 조동사를 대신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비동사 able to입니다. can이 현재 비동사, 현재니까 비동사도 현재 비동사를 써야 돼요. 현재 비동사 뭐뭐 있죠? am, are, is 이렇게. 그 다음에 able to 동사 원형이랑 뜻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부정문이면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이럴 때는 can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 즉 조동사 뒤에 not을 붙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동사에 not을 붙인 문장. 우리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정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는 can 뒤에 not을 붙여서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이걸 줄여서 can't 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만약에 비동사 able to를 사용한다면 현재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는 거. 현재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able to를 쓰는 거예요. able to 동사 원형. 그러니까 can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을 붙였다고 해서 비동사 able to 다음에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물어보는 문장은 뭐뭐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요 때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듯이 의문문은 동사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야 질문이 됩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조동사 can이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면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yes, I can, no, I can't 하고 can이나 can't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랑 똑같은 뜻으로 만약에 비동사 able to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이때는 현재 비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고요. 현재 비동사만 나가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남겠어요? able to 동사 원형이 남죠. 자, 밑에 있는 문장으로 물어본다면 대답할 땐 yes 주어 비동사, no 주어 비동사 not 하고 비동사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의 능력이에요. 자, 과거는 뭐뭐 할 수 하고요.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예요. 한국말 뜻을 보고 알맞게 조동사를 넣어서 영어 문장에 쓰는 것 또는 영어 문장을 고르는 것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뭐 있다, 뭐뭐 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면 현재지만 할 수 있었다가 되면 이거는 과거의 뜻이 됩니다. 그러면 can의 과거는 could인데요. could 동사 원형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같은 표현으로 과거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able to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죠. 나머지 부정문하고 의문문 만드는 규칙은 똑같아요. 만약에 부정문이면 could not 동사 원형, could와 not을 줄여서 couldn't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able to로 만약 썼다 그러면 과거 비동사 not able to 동사 원형이에요. 자, 물어보는 문장이면 could가 주어 앞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could로 물어봤으면 could로 대답하고 비동사 able to로 물어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비동사가 문장 주어의 앞으로 나가서 쓰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이 can 대신에 could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비동사 대신에 다 뭐 쓰면 돼요? 과거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예요. 얘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해요. 여기 해석 잘 보세요.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will 이라는 미래 조동사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가 can이잖아요. 근데 can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will과 뜻이 똑같지만 조동사가 아닌 비동사 able to를 여기다가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을 거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부정문은 어떻게 쓸까요? will도 일종의 조동사예요. 그래서 will 뒤에 not을 붙여서 비동사 able to를 쓰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뭐뭐 할 수 없을 거야가 됩니다. 부정문이니까요. 그리고 will 조동사 할 때 배웠겠지만 will을 줄여서 won't로 바꿨어도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will만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will 주어 be able to 동사 원형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will로 물어봤기 때문에 will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yes 주어 will, no 주어 won't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뭐 할 수 있을 거니? 하고 문제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조동사 can의 능력의 뜻에서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허락 또는 부탁, 요청이 뜻이에요. 자, 허락과 부탁과 요청을 할 때는 일단은 긍정문부터 할게요. You can use my pen. 너는 내 펜을 사용해도 돼. 자,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밑줄 친 캔의 종류가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을 고르시오. 뭐 또는 같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오는데 can이 능력의 뜻,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뜻일 때는 배워서 습득이 되는 어떤 행동 같은 거에 뒤에 나와요. 그런데 can이 허락이나 부탁하는 뜻의 내용이면 이거는 배워서 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락이 떨어져야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상대방의 어떤 그 지시사항이 요청사항이 나와야 긍정적인 또는 뭐 부정적인 응답이 나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너 내 펜 사용해도 돼 하고 상대방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 거죠. 오케이 해야 되는 거지. 또는 안 돼 라고 말을 하겠죠. 안 된다고 말할 때는 you can't use my pen. 너는 내 펜을 사용하면 안 돼요. 물론 사용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해도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지만 그거는 영어로 봤을 때는 능력이 아니라 금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여기는 지금 허락이고 긍정문. 자, 부정문이니까 금지겠죠. 뭐뭐 하면 안 돼. 자, 뭐뭐 해도 돼. 뭐뭐 해도 돼. 또는 이거는 뭐뭐 하면 안 돼 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may입니다. 이 can 대신에 may를 넣어도 돼요. You may use my pen. 너는 내 펜을 사용해도 돼. 또는 요거랑 같은 표현 뭐 있겠어요? You may not use my pen. 너는 내 펜을 사용하면 안 돼 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보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가 조금 달라요. 자, 만약에 주어가 I면 Can I go home? 저 집에 가도 돼요? 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거야.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can은요, 뭐랑 바꿔 쓸 수 있냐면 could랑 바꿔 쓸 수 있어요. 요 could는 과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can을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의 바른 표현이고, 자, 그러면 could 대신에 may를 써도 돼요. May I go home? 자,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you예요. Can you help me? 너 나 도와줄 수 있니? Can you help 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요 can 대신에 당연히 could도 괜찮은데 주어가 you일 때는 may를 쓰지 않아요. May you help me? 이런 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will you help me나 would you help me? 라고 쓴답니다. W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자, 허락과 부탁은 다행히도 미래 표현이나 과거 표현은 존재하지 않고요. 현재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뭐 부탁을 하는데 공손한 표현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 can이나 could나 may나 will이나 would나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간 부탁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can이 하나 더 뜻이 있어요. 자, 그 뜻이 뭐냐면 세 번째 추측입니다. 추측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인데 그 중에서 강한 부정 추측이 있어요. 강한 부정 추측.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t can't be true.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요. 이 뜻이에요. 뭐뭐일 리가 없다. 그건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can't 동사 원형이 뭐뭐일 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뭐뭐일 리가 없다의 반대 표현은 뭘까요? 반대 표현. 우리 한국말로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반대 표현 강한 긍정 추측이겠죠? 강한 긍정 추측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긍정 추측이에요. 자, 이때는 뭐랑 바꿨을 수, 그러니까 뭐의 반대 표현이냐면 비동사, must 동사 원형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an't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일 때의 반대 표현은 can이 아니라 must 동사 원형이에요.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기억하는 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에 이 마지막 마스터를 잘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 조동사를 잘 숙달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별표 친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추측까지 우리는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메이로 넘어갈게요. 메이 같은 경우는 뜻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2번 메이입니다. 자, 메이는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허락과 부탁의 뜻이 있어요. 뭐뭐 해도 됩니까? 뭐뭐 해줄래? 또는 뭐뭐 해도 돼. 뭐뭐 하면 안 돼. 아까 can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뭐뭐 해도 된다. 요렇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랑 같다? can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추측의 뜻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는 강하게 뭐 긍정하거나 강하게 부정하거나 이런 추측이지만 이때의 메인은 조금 더 긴가민가한 거야. 뭐일지도 몰라. 그냥 좀 뭐랄까 강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어느 정도 한 50%의 가능성을 두고 추측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예요. 자, 얘랑 같은 표현은 might가 있습니다. 이때의 might는 GH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MIT만 소리를 발음을 내는 겁니다. might. 근데 GH는 써야 되겠죠? 뭐뭐일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면 he may be sick. 그는 아플지도 모른다예요. 그럼 이때의 may는 뭐랑 바꿨을 수 있다? might랑 바꿨을 수 있다. 그럼 이거의 부정문은 어떻게 해요? 부정문은 뭐뭐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거의 부정문 어떻게 쓸까요? He may, 자, 조동사 뒤에 not 붙이는 거예요. May not be sick. 그는 아프지 않을지도 모른다. 당연히 요거는 might not으로 바꿨을 수 있죠. 물론 줄였을 수 있습니다. 줄였을 수 있는데 not이 완전히 확 하고 줄어들진 않아요. 이게 그냥 붙여줬어요. 근데 이게 might 같은 경우에는 그 n에서 여기 이렇게 줄여서 쓰긴 하는데 잘 안 써요.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ust입니다. must는 아까 처음에서 이제 했듯이 추측의 뜻이 있어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습니다. must는. 그리고 이거의 오히려 반대말, 뭐뭐 일리가 없다는 can't 동사 원형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뭐뭐가 아님에 틀림없다. 부정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he must be rich. 그는 부유함에 틀림없다. 그럼 그는 부유하지 않음에 틀림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의 반대말. He must not 이렇게 쓴다고요? 아니죠. 방금 얘기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can't be rich. 그는 부유할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말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뭐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의무의 뜻이에요. 자, 의무는 일단 첫 번째 현재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일 때는 must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hould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have to 동사 원형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 have to도 사실 비동사 able도처럼
조동사는 아닌데 must가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일 때 그 뜻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have to는 조동사는 아닌데 must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ust가 해야 한다의 뜻과 이제 뭐뭐임에 틀림없다 뜻이 두 개잖아. 근데 그 중에서 must가 해야 한다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지. 조동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have to 동사 원형이 만약에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있다면 이때의 have는 has to로 바뀌어져야 하는 이유죠. 자, 그러면 요거의 부정문 말고 의문문부터 보겠습니다. 의문문. 자, 의문문은 뭐뭐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must가 문장 맨 앞으로 오는 거야. must 주어 동사 원형. 주어는 동사 원형 해야 합니까? 자, 이거랑 같은 표현 그럼 뭐 있겠어요?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런데 have to나 has to가 이제 의문문이 되면 얘가 어쨌든 간 무슨 동사에서 왔냐면 일반 동사에서 왔어요. 그런데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do나 does로 사용해서 물어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do 주어 have to 동사 원형 또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 주어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4개 다 주어가 동사 원형 해야 합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4개 다. 근데 이때 이 주어는 3인칭 단수 주어여야 돼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must로 물어보면 must로 대답하고 should로 물어보면 should로 대답하고 do나 does로 물어봤으면 do나 does로 대답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부정문일 때예요. 자, 부정문일 때는 뜻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must 다음에 not을 붙이면 이게 must하고 not하고 이렇게 줄여서서 이렇게 쓰면서 뭐뭐 하면 안 돼 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얘랑 같은 표현으로 should not도 괜찮아요. should not. 그러면 얘도 shouldn't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겠죠. 뭐뭐 하면 안 돼 하고 얘는 금지가 돼요. 근데 have to 동사 원형과 has to 동사 원형은 일단 얘네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아까부터 일반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일반 동사 부정문 어떻게 쓰냐면 doesn't have to 동사 원형. 자, 이건 당연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해당되는 거겠죠. 또는 don't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must 부정문하고 should 부정문하고 뜻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필요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하면 큰일 나는 거지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되고 요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 doesn't 또는 don't를 쓰고 need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need not 동사 원형으로 써도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부정문하고 과거형과 미래형이 있어요. 자, 과거일 때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다는 had to 동사 원형만 있습니다. had to 동사 원형만. 왜냐면 must와 should의 과거형은 없어요. 해야 한다일 때. 그 다음에 미래면 어떻게 해요? 미래면 will 붙으면서 will have to 동사 원형. 그러면 동사 원형 해야 할 것이다. 동사 원형 해야 할 것이다. 그 미래의 의무를 나타내고 위에는 과거의 의무니까 동사 원형 해야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동사 원형 해야만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알고 있어도 웬만하면 조금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ay하고 must까지 했으면 이제 마무리로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에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은 would love to 동사 원형이랑 같고 이거를 다시 want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셋 다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부정문이 없어요. 부정문이 없고 의문문만 있는데 그 의문문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권유 의문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would만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Would you like to 동사 원형? 만약에 주어가 you면 그럼 너 뭐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like 대신에 love 써도 되죠. 그럼 만약에 want를 사용하면 어떻게 했어? want는 이 주어에 따라서 do you want? 근데 보통 이제 you가 많이 나오니까 do you want? 그럼 이렇게 요 세 개의 표현이 권유하는 의미면 너 뭐뭐 하고 싶니? 하고 싶으면 yes, of course, 뭐 okay,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인데 부정문 없이 의문문만 존재하고 과거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갈게요. had to 동사 원형이 이번엔 had better 동사 원형이에요.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좋게 충고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도 쓰겠죠. had better not입니다.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는 거겠죠. 긍정문하고 부정문밖에 없습니다. 의문문 없고요, 얘는. 그리고 뭐 과거나 미래 표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had는 만약에 대명사가 주어면 조금 이렇게 추격형으로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I had better sleep. 나는 잠을 자는 게 좋겠다. 아니지. 나라고 말하면 조금 충고의 느낌이 안 나니까 you라고 할게요. 너는 잠을 자는 게 좋겠다. You had better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를 줄여서 you'd better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생각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대명사 주어 있을 때 조금 줄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you would like to go. 너는 가고 싶어 한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요거를 you 하고 이렇게 점 찍고 to, you'd like to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대명사 뒤에 이렇게 점 찍고 d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돼. 얘가 had의 줄임말인지 아니면 이렇게 would의 줄임말인지를 잘 봐야 돼.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숨겨진 그 뒤 꼬랑지가 had에 든지 would에 든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had better 하면은 better이 있으니까 앞에는 had의 줄임말이겠구나. like to 동사 원형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would의 줄임말이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추측을 해야 되겠죠. 자, 진짜 찐 마지막 바로 used to입니다. used to는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신경 써서. 다른 거 조동사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해도 금방 문제를 풀 텐데 used to는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얘도 이제 뜻이 두 가지 있죠. used to 동사 원형은 그 첫 번째 과거의 습관을 얘기해요. 뭐뭐 하곤 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는 습관이에요. 과거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나타낼 때
과거의 습관. 지금은 안 하는 과거의 습관을 얘기할 때 우리가 used to 동사 원형을 보통 쓰곤 합니다. 그러면 I used to 그 다음 play with toy.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곤 했다. 그럼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ould play예요. 뭐뭐 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거의 모습이에요. 뭐뭐이었다. 행동이 아니라 얘는 이제 과거의 습관, 행동.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근데 얘는 과거의 모습, 상태. 근데 지금은 아닌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 귀엽고 뽀송뽀송하고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엄청나게 귀여웠잖아. 그러면 I used to be cute.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은 안 귀엽다는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는 would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would로 바꿔 쓰시면 큰일 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에 부정문하고 의문문이 있는데 뭐 잘 안 쓰지만 만약에 부정문을 쓰게 된다면 didn't use to 동사 원형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그냥 써도 돼요. used not to 동사 원형. 그래서 not을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돼요. 뭐뭐 하지 않곤 했다. 뭐뭐 하지 않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요. 의문문은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did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did 주어, used 아니고 used 동사 원형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럼 이렇게 물어봤으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yes 주어, yes 주어, did 아니면 no 주어, didn'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조동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